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는 12월 23일이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3일이건 24일이건 세계의 뉴스는 요즘 굉장히 좀 긴장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전해드릴 그 뉴스도 한국 관련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말에는 늘 그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토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임스 마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 제8위 공수사단 공수부대에서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야지 된다. 미국식 표현으로 그 군인들에게 공수사단에 가서 ready to go to war, to avoid war. 전쟁을 피하고 싶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과 전쟁을 피하기 위한 어떤 협상에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게 국방장관의 얘기입니다.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대부분 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그 충돌에 있어서 항상 그 국방부가 좀 강성이고 국무부가 그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부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그 존재, 그 부처의 DNA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모두 결국은 이 문제를 최선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장관이 미국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나의 훌륭한 군인들이여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을 때만 우리 외교관들이 권위 있게 말하고 그 말이 믿어질 겁니다. 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지만 뭐 상대방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것이겠죠. 전쟁을 해봐야 우리가 지니까 하지 않고 할 수 없이라도 외교적으로 그 협상을 해서 문제를 평화롭게 풀기를 지금 미국의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국에서 미국 민간인을 미국으로 귀국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한반도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그 폭풍 구름이 보여지고 있고 낙관을 가질 이유는 어느 때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뭐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려고 하면 죽는다. 어떤 한국의 장군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평창에 대해서는 그 평창 올림픽 때에 북한이 어떠한 그 선수들에게 해를 입혀서 그렇게 뭐 싸움을 하자고 할 정도로 북한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미국 그 국방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늘 그 강조하는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미군 장교 출신이 쓴 그 책이요. This is kind of war. 준비되지 않아서 너무나 그 힘들었었다는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런 말들을 하기 비슷한 시점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제재를 했는데 이 제재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지 될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항상 의견 일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오일을요, 뭐 석유 제품이요, 휘발유가 됐던 경유, 등유 다 합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공급량을 90%까지 줄인다. 10%만 준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의견 일치를 만장일치로 봤거든요. 15개국이 전부 그 전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의견이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15대 0으로 그렇게 최대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압박한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압박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게 참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며칠 전에 미국 정부가 워너크라이 그 해킹한 것에 배후에 북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150개국에서 한 30만 대의 컴퓨터에 영향을 미쳤다는 미국의 그 페덱스 우편 그 배달 업체도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받았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하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봤는데 그러면서도 이번 주에 들려온 그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 하나는 미국을 겨냥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굉장히 싫어하는 두 개의 국가들이잖아요. 미국이 북한이 정권이 그 무너졌을 때 침공해서 뭔가 그 핵무기를 가져 나올 것 여기에 대비를 해서 베이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훈련을 했다는 거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참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전에 대비해서 뭔가 그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된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은 모든 언론이 통제되는데 그 통제되는 언론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에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이제 그 오키나와현에 그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크루즈 미사일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일본도 지금 북한을 겨냥해서 스스로 하겠다. 그 이시가키시에 이제 기지를 만들겠다.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민들은 반대하고 우리가 그런 기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공격의 그 목표가 될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의 시장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런 군기지 만드는 것을 지지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일본이 지금 뭐 평화헌법도 완전히 그 수정을 하고 그 최종 단계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그 무장을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형태로 북한을 빌미 삼아서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약간 그 등을 지는 것 같이 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에 협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그 주목됐었던 북한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여러 번 본인의 입장은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바람이 불어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그 기술적으로 말을 수정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주목됐는데 국무장관이 제일 처음에 한 일주일 전에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하고 역풍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장 그 다음에는 유엔에 가서 뭔가 그 북한이 대화를 해야지 될 그 준비도 하고 그를 위한 조건이 조금 있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월 16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캐나다에서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국가의 외무장관들과 일본, 인도, 스웨덴 그 외무장관, 그 국무장관이 되겠죠. 미국으로서는 국무장관이고 그 나라로서는 외무장관들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무기만 갖고 나오겠다. 우리 솔직히 그 뭐 38선 이북으로 DMZ 그 북쪽으로 가기를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그 핵무기만은 가지고 나오겠다. 그 다음에야 뭐 46,500 스퀘어 마일의 인구 한 22,500만 명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들이 지금 또 굉장히 그 배고파하는 그런 곳은 한국과 중국이 의논해서 알아서 하거나 중국이 관리하거나 우리는 관심 없다.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핵무기만 우리가 갖고 나오겠다. 이런 것을 중국에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뚜렷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통보를 하고 부분적인 의논이 있었는지는 확인될 길은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중국이 더 가까운데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접수해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 김정은이 아버지 그 사망하고 6년이 됐는데 공산당의 간부들은 새벽에 뭐 자정이 넘어서 금수산 궁전에 가서 뭐
뭐 참배라고 해야 되나요? 했는데 본인만 따로 갔다. 그래서 뭐 잠자다가 그 잠자는 시간이랑 겹쳐서 안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아마 고개 숙인 사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 금수산 궁전에 가서 이제는 나도 동격이다. 우리 아버지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군 간부와도 함께 가지 않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그 북한에 대한 그 경제 제재가 가장 심할 때까지 심해지니까 미국 내부에서는 정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하다가 아무 죄 없는 북한 주민들만 굶어 죽는다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 그 북한에도 16번이나 가고 의료 활동하고 한 그런 그 기비박이라는 교수가 참 우리 탓이다, 미국 탓이다 이런 기고문도 뉴욕타임스에 썼었고요. 미군 병사가 1명 또 2명째 이렇게 남한으로 귀순한 것도 미국 뉴스가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언제보다도 가장 지금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뭔가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야지 그 다음에 탈출구가 딱 나오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아무튼 그쪽으로 가는 수순이라면 최고조의 긴장까지 간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제가 한국을 말씀 안 드렸잖아요. 뉴욕타임즈의 시사만평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이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딱 써 있는 그런 이제 그 첼리스트가 첼로를 키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좀 쩔쩔매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으로 보기에는 오른쪽 위에 단 위에 지휘자 도널드 트럼프라고 미국이라고 써 있는 한미 동맹이라고 써 있는 그런 그 지휘자가 막 지휘봉을 휘두르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도 역시 연단 위에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 무역 관계 이런 것을 강조하는 주석이 막 지휘봉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첼리스트가 가운데서 오른쪽에서 조여들고 왼쪽에서 조여드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제 그 부분이 문재인 그 대통령으로 표현이 남한으로 한국으로 표현이 됐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까지 지금 뭐 티켓이 얼마나 더 그 사이에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계를 하는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 선수들 뭐 환영합니다. 그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중에는 지금 미국의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조금 그 기간을 피해서 하도록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답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남북한의 문제고 한반도의 문제인데 그 모든 것을 과거에도 금을 갈라서 남북으로 갈라놓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중국이나 그 미국이 그 어떤 것을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리고 북한은 분명히 또 다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한국만 참 그 어려운 그런 모습 시사만평이 이번 주에 뉴욕타임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크엔드 리뷰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그 또 다른 내용들은 뭐 이미 그 국제 이슈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그 유엔에서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이 전부 미국과 의견을 같이 했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 그 상임이사국은 물론이고 모든 그 14대 1로 그 미국과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무효다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는 미국의 규정이 무효라는 국가가 14개 국가였고 그리고 미국만 이스라엘은 이제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일반 193개국 멤버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14대 1이었고 그제 총회였었죠. 거기서도 128개국이었나요? 129개국이 무효다. 그리고 9개국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나머지 7개국은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국가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냥 섬인데 미국의 그 군사기지가 들어가 있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 돈 지원을 하는 그런 곳만
미국과 뜻을 같이 했고 나머지 128개 국가는 무효다. 구속력은 없지만요. 그리고 35개국 멕시코나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국과 여러 가지가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국가들은 기권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독일이 항상 본인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유대인에 관한 그런 유엔 표결에서는 기권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색깔을 감췄는데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규정 그건 아니지 무효로 해야지 돼 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 굉장히 주목되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뭐 미국 얘기는 다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렸고요. 미국에서 128개국 이것도 미국으로서는 어찌 보면은 적게 나온 숫자랍니다. 팔레스타인은 150개국 이상이 미국에 반대하기를 원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 정말 이면체면 보지 않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그 대사가 안전보장 이사국의 그 표결이나 총회에서의 그 표결 전에 뭐 여러분들 미국에 반대만 해보십시오. 우리는 미국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며 뭐 그런 결정도 따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다. 유엔에 우리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고 또 각 그 국가에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름을 다 적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것이고 잊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위협 내지는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128개국 미국에 반대했고 35개국 기권국이라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은 입장이 같아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128개국이 미국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에 반대를 하는 표를 던졌을 때 그 128개국 그리고 기권을 한 35개국 이런 그 자신의 국가와 미국에 반대한 국가들은 그 조정을 받았대요. 누구의 조정이요? 팔레스타인의 조정. 팔레스타인의 꼭두각시다. 좀 너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팔레스타인이 뭐 그렇게 그 강력한 힘이 있는 국가라고 다른 나라들을 그것도 미국이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팔레스타인의 꼭두각시라서 조정을 받고 내렸겠어요. 그건 아니죠. 국제사회에서 서로 약속을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있고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는 것은 1967년도 이스라엘이 그 중동 전쟁을 치르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계속 땅을 넓혀가고 할 때 이제 다른 국제사회와 유엔과 또 다른 그 조약 등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했잖아요. 지난 67년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일 수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의 수도일 수도 있고 뭐 이곳은 모든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도 두 개의 국가가 완전히 평화적으로 정립이 되면 동쪽을 우리의 수도로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맘대로 예루살렘 우리 수도라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었을 때 그 평화적인 합의에 따라서 해야지 된다 하는 게 국제사회가 다 지금 합의를 한 합의 문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그 반대해서 이제 그 표를 던졌다 하는 128개국에 포함된다 하면서 문재인 행정부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가장 강한 동맹국인 영국도 미국에 반대를 하는 그런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뭐 다른 국가들도 어떠한 그 역사적인 것이나 국제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중동과 거래를 해서 경제적으로 국가에 많은 그 부를 가져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도 계산을 해보면 중동과의 거래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것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중동에서 미국에 가까운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지금 미군이 들어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나라들도 다 지금 미국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국제 조약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심리적인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면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실제적인 그런 면까지 봐서 지금 유엔에서 그런 그 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그 발표를 해서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컴퓨터 페이지로는 55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라이벌이다라고 규정이 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바로 중국은 아니 이거 지금 뭐 냉전 시대의 그런 그 정신 상태를 버려라라고 했고, 러시아는 제국적인 뭐 전략 뭐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이제 러시아가 미국과 사실은 잘 지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문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막상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 몇 분인가요? 연설하는 동안에는 보면은 약 뭐 비난하는 듯 하다가 우리 미국은 나는 중국과 러시아와 앞으로 굉장히 잘 지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서에는 두 나라가 수정주의 파워 국가로 미국의 이해에 굉장히 그 해가 된다. 미국의 가치, 특히 중국은 미국의 경제에도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라이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특히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연설에서는 러시아와 나는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떤 전문가는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너무나 좀 예민한 것 같아서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느 전문가인지는 잊었어요. 아주 그 잘 알려진 그 재단의 전문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55페이지를 다 안 읽은 것 같다. 왜냐하면 55페이지의 그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읽었다면 거기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저렇게 철저하게 경쟁국으로 해놓고 연설할 때 잘 지내겠다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we will taken이네요. will이니까 taken care of 하겠다 하면서 we have no choice.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 다 처리할 거다. 어떻게라는 것은 이번에도 역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는 다국적인 외교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했고 이민에 대해서는 뭐 보이콧하고, 이것도 지금 그 문서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그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 나오고요. 결론적으로는 전임자와 다르게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이 있는 것이 그 확실하다 해서 그 국가안보 전략은 이렇게 그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에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이제 미국 그 또 다른 뉴스가 있다고 하면은 역시 그 세금 감면이었었죠. 원래 이제 1월 3일 정도에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가 백악관 쪽에서 나오니까 보통 이제 1년 동안 기다렸던 건데 세금 감면을 하고 나서 바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참,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서명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약속을 안 지키네 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어제 아침, 금요일이요 아침에 그렇게 보도되는 것을 보고 바로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왜 서명을 1월 달까지 미루기로 했냐면 사회보장에서 조금 그 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서명을 하면 그 발효되는 그런 시점 때문에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미국이 연방 그 예산이 다 1년치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임시로 몇 주일 했고 그게 통과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민주당에서 안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1월 3일 날 할까 했는데 이게 그 임시안이 통과가 됐어요. 민주당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연방정부 문 닫게 하는 치사하게는 일을 안 하더군요. 지금 몇 번째 보니까. 그래서 1월 19일까지는 임시정부가 문을 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제 또 언론들에서 아니 뭐 크리스마스 전에 한다고 하더니 약속도 안 지켜 하니까 바로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1억 4,500만 달러 10년 동안에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건데 대신에 이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뭐 거의 비슷한 돈이에요. 미국의 그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적자는 워낙에 법인세를
큰 기업의 세금 감면을 현재 35%에서 21%로 크게 내려주니까 이걸로 막 투자도 하고 종업원들 봉급도 많이 올려줄 거야. 그럼 봉급이 올랐으니까 그 돈 가지고 소비를 또 막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경제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 그런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계산 나오는 것은 이것은 뭐 민주당에서 한 계산도 아니고 공화당에서 한 계산도 아니고 초당적인 기구에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계산인데 그 적자폭을 메울 수 있다는 게 지금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내용 자체야 이제 내년에는 일단 첫 해니까 한 80% 일반인들도 세금을 좀 적게 내는데요. 작아요. 그 폭은 작아서 일반인들이 한 그 세금이 1년에 $100 적게 낸다 하면은 부자는 뭐 한 5만 달러, 한 500배 정도는 적게 내고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점점 해가 지나면서 세금이 오히려 나중에 가면은 오릅니다. 그에 비해서 기업 그 35%에서 21%로 내린 것은 영원히 이것은 10년 뒤에도 그 영원히 물론 나중에 행정부가 바뀌어지면 법이 바뀌어질 수는 있겠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이제 부시 행정부나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행정부가 계속 간다면 계속 기업들은 세금 감면이 이어지고 또 부자들은 일반인들과 또 다른 것도 혜택을 보죠. 뭐냐면 이제 상속세 같은 것이 지금보다 2배 더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사위,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 아주 그 큰 부자가 됐고 또 정치인들 가운데서 미국은 부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흉보고 또 뭐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위험 요소를 가진 인물이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그 재선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 아주 그 깨끗하게 그 여러 가지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투표하겠다고 하고 이번 이 세금 그 개혁안은 중산층에 나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밥 코커 상원 외교관계위원장도 찬성표 던졌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난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내년에 뭐 재선 출마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그 지역구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지금도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자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 감면안으로 가장 큰 덕을 보는 그룹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입니다. 부동산 특히 이제 크게 개발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이 되죠. 당연히 호텔업 하는 사람들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넘버 원으로 혜택 보는 그룹이 호텔 그룹, 넘버 투가 그 홀딩 컴퍼니, 넘버 3가 부동산 개발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큰 덕이 되고 일반인들도 이 세금 감면안을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세금 감면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를 하고 나서 플로리다주의 겨울집으로 갈 때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들에게도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정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전날에는 뭐 전날이었던가요? 기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쫙 보여주면서 장관들하고 회의할 때요. 기자들 우리 기도할 건데 안 나가도 됩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당신들 그룹 아니겠어요? 하면서 벤 칼슨 그 주택도시개발국의 그 장관에게 기도를 유도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빨이 저 사람들을 좀 정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틀 뒤에 이상하게 그 기자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정말 페어한 기자들, 공평하게 기사 쓰는 기자들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보니까 신년에는 좀 뭔가가 그 달라지겠다는 뜻인지도 모르겠고요. 민주당과도 화합할 수 있는 기간 산업에 관해서 좀 일을 시작하겠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 떠나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번 주에도 제가 일일이 이제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그 성추문에 관해서 계속 이제 뭐 항소법원 판사도 나왔고요. 또 뭐 테크놀로지 업계 뭐 정치인 너무 이게 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미투 무브먼트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USA 투데이가 선정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업계의 10대 뉴스라든가 아니면 AP가 선정한 뭐 올해의 10대 뉴스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다 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그 2017년 지금 뭐 10대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스토리 USA 투데이가 정한 것에 넘버 1은 아마존이 점점 커지는 것, 넘버 2는 이 섹슈얼 하래스먼트 좀 전에 말씀드린 넘버 3가 아이폰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이폰 10 정말 좋더라. 넘버 4는 미국 그 주식시장과 경제가 나아진 것. 넘버 5가 이제 그 전기 자동차의 붐이 그 이번에 많이 이루어졌고 내년에는 더 할 것 같다는 것. 6번째는 비트코인의 그 열기. 7번째가 세금 감면. 8번째가 점점 그 소매업소가 온라인에도 밀리고 해가는 모습. 9번째가 그 해킹이 굉장히 많아서 미국의 이제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우버 같은 택시 회사까지 그렇다는 것이었고 10번째가 뭐였나요? 크고 작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미국에서 규제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없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AP통신이 선정한 미국의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미국이다 아니다 가리지 않았어요. 10대 뉴스를 보면은 근데 주로 미국이죠. 넘버 1이 sexual misconduct. 뭐 모든 업계에서 언론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팍스의 빌 올라일리가 시작이 되더니 뭐 뉴욕타임스, NPR 뭐 너무 많아서요. 지금 뭐 오늘 뉴욕타임스 보니까 바이스라는 그 매체는 올드한 그런 트레디셔널 매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젊은 그래서 바이스에서 지난번에 데니스 로드만이 북한에 갈 때 스폰서를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만들어내는데 그 바이스에서의 이런 그 문제는 대단하다 하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도 보도했던데요. 넘버 1이 그 이슈였습니다. 찰리 로즈까지 지금 뭐 방송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넘버 2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 넘버 3가 라스베가스에서 그 고층 빌딩에서 64살의 아주 그 부자 그 비디오 그 포커 플레이어가 58명을 살해하고 수백 명을 다치게 했었던 총격 사건. 넘버 4가 허리케인이 여기서 저기서 많이 일어났어요. 하비, 얼마, 마리아가 텍사스, 플로리다, 프레즈노가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에서. 넘버 5가 북한 이슈였고 그리고 6번째로 중요한 뉴스가 트럼프와 러시아 케이스.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될 겁니다. 넘버 7이 오바마 케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결국은 뭐 지원금은 작아졌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넘버 8이 세금 문제. 9이 세계적인 테러 공격. 너무 많았잖아요. 뉴욕의 자전거 길부터 이스탄불 나이트클럽, 소말리아, 이집트 사원, 또 어디가 있었죠? 뭐 등등. 뭐 영국에서도 있었고요. 넘버 10이 아이시스, 이슬라믹 스테이트. 뭐 시리아와 이라크에선 조금 줄어들었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같다. 이집트와 아프가니스탄 등으로요. 이런 그 미국을 이제 좀 정리하죠.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그 한 해를 그 정리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FBI의 뭐 그런 등등 이 부분은 이제 오히려 Weekend Review and Week Ahead니까 Week Ahead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하죠 뭐. 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미국에서는 월요일이거든요. 한국은 이제 내일이겠지만 날짜상으로. 그래서 내일 모레가 미국은 크리스마스인데 이미 어제 그 크리스마스 테러 공격 용의자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26살의 토우트럭 운전자, 자동차 뭐 잘못 세웠다던가 고장 났었을 때 이렇게 그 그라지에다가 가져다 주는 토우트럭 운전사였습니다. 모데스토에서 사는 이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외국 테러 조직에 테러 물질을 공급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만약에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은 최대 20년 징역형에 $25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용의자가 이제
국제 그 테러 조직이라는 게 당연히 뭐 아이시스를 얘기를 하고요. 무기를 뭐 집에 가보니까 뭐 총도 많았고 뭐 탄알도 많았고 게다 대고 이제 죽을 준비도 했고 유서도 써놨고 크리스마스를 완전한 날이다 해서 Fisherman's Wharf 저도 많이는 아니고요. 뭐 한 번 갔었네요. 몇 번이 아니라 그 어부의 부두 해서 거기가 딱 좋다. 샌프란시스코 피어 39을 딱 그 공격 지역으로 삼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FBI에서 12월 20일에 그 영장이 발부가 돼서 결국은 이제 사전에 잡아냈다는 건데 지금 이 용의자는 미국은 신이 없다.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한 것을 굉장히 그 비난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잡혔냐 하면은 FBI가 아이시스 요원인 척 가장을 하고 그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일요일인데 크리스마스 데이인 월요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월요일에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용의자는 잡혔지만 다른 곳에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그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는가 이 부분은 미국의 정보국이 다 만장일치로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 뉴스 들으셨죠? 그 영국의 영국의 테레사 메이 그 총리가 우크라이나 총리를 만나는데 통역으로 와서 그 통역이 뭐 미국에도 왔었고 다른 나라도 갔었고 다 했어요. 알고 보니까 스파이더라. 뭐 이 러시아 스파이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에도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은 정보국이 다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인데 그게 이제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고 트럼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캠페인과도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다음 주에도 주목이 될 것이 그 특별검사뿐만이 아니라 상원 정보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연기였다면 이제 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매체요 그 상원 정보위원장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크 워너 정보위원장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다. 1년 전보다 지금 더 중요해졌고 우리는 사실은 특별검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정보가 적은데도 이 정도면은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쉽게 끝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 자문들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기소가 이미 된 그 불과 한 달도 하지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한 그 맥메스터가 이제 러시아와 만나서 민간인 때에 그 신분에 이제 로건법이라는 거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그 법에 적용받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있었는데 당선자의 자문 신분으로 그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을 러시아와 딜했었다. 뭐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문이 1월 달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맥메스터를 그대로 두면서 오히려 연방 수사국장에게 이 사람 러시아와의 맥메스터와 러시아와의 연관설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고 그가 해고된 뒤에도 연방 수사국장에게 맥메스터 수사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계속 수사를 하니까 그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시켜 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백악관에서 더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상원뿐만이 아니라 하원에서도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다가 쫓겨나서 지금 다시 브레이트바트로 돌아간 스티브 배넌과 또 선거 당시에 이제 그 코리 그 루안도우스키라고 이제 대통령의 그 어떤 선거 캠페인 매니저를 했었던 이 사람도 하원에서 러시아와 관련해서 나와서 증언해라 하는 소환장 이미 그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일들도 많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그 뭐 성 스캔들 이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금 그 코리 같은 경우는 코리 그 루안도 오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이 사람도 이제 브레이트바트의 그 여자 기자를 밀치고 여자 기자에게 멍들게 하고 아니라고는 했는데 그 여자 기자가 뭐 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취재하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도 있었고 다 찍어서 이게 증명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고됐잖아요. 캠페인에서. 그런데 해고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어느 연락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됐으니까 우리 아주 그 축하 파티를 성대하게 해보자 하고 대통령 호텔에서 했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그 호텔에서 축하 파티 할 때 대통령을 지원하는 가수들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가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가수도 있고 연예인들도 이렇게 편이 갈리는데 지지하는 조이 빌라 가수가 뭐 노래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제 그 사진 찍는 그 타임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코리 루안도우스키가 이 여자 가수와 사진을 찍으면서 막 그냥 몸을 꽉 잡고 이러니까는 이 가수가 장난 반 비슷하게 처음에 신고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고해라. 나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민간에서 일하는데 하면서 더 꽉 잡고 막 이랬대요. 엉덩이를. 또 찰싹찰싹 때리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시 제가 위크 어헤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열기 대단하거든요. 오히려 요즘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비트코인의 그 휘발성이라고 할까요? 타올랐다가 꺼지고 막 그 재가 너무나 그 처절하게 차가워지는 그랬다가 또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도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